안녕하세요 별님들, 타로 상담사 연주입니다. 타로 카드 한 장씩 마트하기 17번째 시간, 메이저 16번 카드 타워 카드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탑이 일단 있죠. 탑이 있고, 그리고 이 탑이 번개에 맞아 가지고 지금 부서졌죠. 뚜껑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탑에 불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추측을 해보면 이 두 사람은 이 탑 안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탑이 부서지면서 탑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느낌이 이제 추락하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보면 구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유추했을 때 탑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그리고 요것도 약간 어떤 봉우리 위에, 우리 같은 것 위에 지금 탑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로 좀 보여지죠.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 망토 같은 걸 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왕관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요 탑이 좀 특이한 게, 창문은 이렇게 나 있는데 여기 보면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뭐 요 뒤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보이는 쪽에서는 문이 없습니다. 창문만 조금 나와 있고, 요런 느낌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뭐 그림의 요소들이 있고요. 그럼 각 그림의 요소들의 어떤 이미지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탑 볼게요. 탑. 이 탑이라는 거는 일단 인공 구조물입니다. 인공이라는 말은 인간이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절에 가면은 탑 같은 게 쌓여져 있죠. 또는 우리 등산 같은 거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탑 같은 걸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절에 있는 탑보다는 이 등산할 때 어떤 뭐 돌탑 같은 걸 사람들이 쌓아 놓는다고 치면, 요거는 약간 정성을 들인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뭐 뉴스 같은 데에도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어떤 빌딩을 지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화자찬하잖아요. 뭐 인간 기술의 어떤 집약체, 또는 집대성, 그 다음에 뭐 이 나라가 가장 기술력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거의 기준을 보통 뭘로 삼아요? 제일 높은 건물을 뭐 어느 나라가 지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유추해보면 이 탑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노력하여 쌓은 어떤 결실이라던가 결과물이죠. 예를 들어 뭐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치면 인간이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결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번개라는 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자연적 현상. 탑은 인공적인 인공적인 뭐 건축물이고, 이 번개는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럼 이 자연적 현상이라는 개념은 자연의 어떤 에너지나 힘이거든요. 자연의 에너지나 힘인데, 이 자연이라는 거는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신적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운행하는 어떤 뭐 존재나 힘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신적인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초월적인 어떤 힘, 신적인 힘, 뭐 초월적인 진리,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우스가 이제 그 아테네 쪽 그 그리스 신이죠. 그 신인데, 무기가 뭐예요? 무기나 상징이 뭐예요? 번개죠, 번개. 그러니까 이 번개라는 거는 어떤 신적인 그런 거에 어떤 그 상징물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까만 하늘에 갑자기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러면은 이런 자연 현상들은 보통 어떤 신적인 경외의 어떤 대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뭔가 뚜렷한 느낌을 주는 게 벼락 번개라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게 임팩트 있게 다가올 거니까 신 중의 신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번개를. 그래서 이제 제우스에 이렇게 배당을 하죠.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여기 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 불이 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파괴, 격정, 분노, 광포함, 이런 것들을 보통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상징하고,
우리가 이제 막 열불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분노의 상태인 거고,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전쟁이 일어난 마을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보통 표현해요? 막 불이 타고 있는 마을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뭐 파괴와 광포함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이 탑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추방당했다? 그러니까 추락하고 있다, 탑에서. 뭐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해방된 거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사람이 해방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느낌은 아니죠. 관점을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립된 탑에서 해방된 개념이죠. 근데 뭐 즐거움이 없죠. 그러니까 추락하고 있고 추방됐다라고 느끼겠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보게 되면 아까도 설명했는데 구름이라는 건 이제 높은 위치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까만색 배경이죠. 요거는 이제 데빌에서의 어떤 배경적 의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악이나 무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보통 악이라는 거는 보통 이 무지라는 개념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략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단어의 어떤 타워의 어떤 단어라는 거의 상징적인 의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탑은요, 긍정적으로 사용되면요, 어떤 계단이나 나무같이 나무의 상징들하고 비슷하게 신하고 인간하고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 같은 걸로 또 될 수 있거든요. 산이나 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높게 솟은 그런 개념들, 산, 뭐 나무, 그 다음에 뭐 계단, 뭐 이런 것들은 지상하고 하늘을 연결해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서 어떤 통로나 신학에 이르는 어떤 길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상아탑, 그러니까 대학을 어떤 지식의 상아탑이라고 우리가 보통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탑이 들어가잖아요. 지식의 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대학을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신의 지혜를 또는 신의 지식을 이렇게 쫓으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은 하늘에 살고 있고 인간은 땅에 살고 있겠죠. 그럼 점점점 신한테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죠. 이게 탑의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봤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마법사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뭔가 지식이 있고 알 수 없는 힘을 부리는 그 마법사들이 다 어디에 살아요? 탑에 삽니다. 탑에. 그런 것도 이제 신에게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죠. 이게 긍정적으로 사용되면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어떤 신의 어떤 권능을 찬탈하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어떤 오만함,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오만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요 탑 자체가 폐쇄되어 있어요. 그렇죠? 폐쇄. 그러니까 창문은 있지만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창 안으로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되어 있다라는 느낌인데, 고립되어 있고, 보통 요렇게 고립되어 있고 폐쇄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템페런스의 카드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이 천사가 내려와서 있는 카드잖아요. 템페런스 카드. 이건 신의 뜻인데, 신의 뜻이라는 거는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 다음에 하나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고립이라는 거는 반대로 뭐예요? 분리하고 차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에고를 매우 강화해라 뭐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 그래서 이제 종교적 관점에서는 이런 고립되고 뭐 자기의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남들과 차별하려고 하고 우월하려고 하고 이런 행위들을 모두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이 종교적 관점에서는 그런 에고의 어떤 아집이라던가 또는 고집이 이 신의 뜻에 의해서 박살나는 개념이니까 종교적 관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뭐 해방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고적인 관점에서 또는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박살나는 거거든요. 에고가 박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뭔가 화가 나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초월적인 관점 또는 어떤 종교적인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이 고립된 게 부서진다라는 개념이죠. 부서진다.
그렇죠? 그러면서 해방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인데, 이 국소적인, 그러니까 이 탑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탑 입장에서 만약에 개인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자기의 어떤 세상이 박살나는 거죠. 박살난다. 또는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그 펜스가 이게 뚫린다. 부서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현실에서의 타워의 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상태로는 굉장히 강력한 마음 상태예요. 그리고 굉장히 격정적이고 강력한 마음 상태. 꼭 이루고 말리라. 내가 이 높은 곳에 두꺼운 돌탑을 쌓는 게 쉽지 않겠죠. 그걸 쌓고 말겠다라는 식으로. 그 다음에 부서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부서져 버렸죠. 저를 보면. 그런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운영, 안정적이지 못하죠. 되게 극단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거죠. 뭘 이루기 위해서 올인하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주변하고 소통이나 그런 교류가 약할 거니까 좀 불안정할 수 있겠죠. 또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나 그런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연애 스타일 어떨까요? 뭔가 되게 열정적일 수는 있는데 강압적이고 일방통행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워라는 거가 어떤 현상으로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현상으로. 현상이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고집 피우던 것, 또는 내가 계획 세웠던 것, 또는 내가 어떤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요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살나고 그 다음 막히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으로써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미르고 그 다음에 되게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화내면 에너지가 확 올라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낀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노 상태가 되면 온 몸이 털이 다 쓰고 굉장히 뭐랄까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에너지가 팍 올라가죠. 근데 이게 긍정적이진 않죠. 긍정적인 에너지의 업현상은 아니죠. 우리가 뭐 즐겁고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좋은 의미로 흥분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죠. 분노 상태의 흥분은 부정적이죠. 일단 그래도 에너지는 팍 솟는다. 그래서 뭐 되게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열정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연애 스타일도 그런 거고. 그다음 이제 업무 스타일 어떻게 했어요? 뭔가 주변의 간섭 같은 걸 매우 싫어할 거고, 나만의 페이스대로 하는 걸 좋아할 거고, 굉장히 소프트한 일보다는 어떤 일? 하드한 일에 더 적합한 느낌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어떻게 돼요? 별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소통이나 교류 개념이 되게 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사람하고만 어떤 고립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착이라던가 애착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애착이 이제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에는 이게 분노로 바뀔 소지도 높고,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이라던가, 우리가 이제 분노는 보통 어디에서 오냐면은 이 집착에서 보통 옵니다. 우리가 이제 애착이 없으면 분노할 게 없죠. A라는 걸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화가 나는데, 그러면 A라는 걸 하는데 내가 여기에 집착이 없어요. 그럼 화가 나지 않죠. B 하면 되지 뭐. 굳이 A 해야 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집착을 어떤 열정이랑 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겁니다. 또는 뭐 집착을 열심히 한다랑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집착해서 열심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집착은 아까 말했듯이 집착하는 것이 막혔을 때 또는 잘 안 됐을 때 분노로 그냥 바뀌어버립니다.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분노로 바뀝니다. 근데 열정 같은 경우는 막히면은 더 열정이 높아질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고 더 깊이 있게 몰두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열정은. 그렇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성실함은 부정적 관점으로 전환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보통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막히면은 부정적 감정으로 곧바로 전환되는 특징을 좀 보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달라요. 현상은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거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좋아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일들, 군인이나 뭐 경찰이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맞부딪히고 싸우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내 몸이 부서져도 해결하려고 드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방관이라던가 뭐 이런 느낌들, 그런 일에 좀 잘 어울리겠죠. 이런 만약에 성향의 사람이나 소질인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나 환경은 뭐겠어요? 내가 예상치 못하고 갑작스러운, 여기서 갑작스러운이라는 이유는 이 상징에서 나오는데, 번개가 이렇게 예고하고 치나요? 아니죠. 갑작스럽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이 사건이 벌어진 걸로 이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자연현상으로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럴만하니까 이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거지만 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재수없게 나한테 닥친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장애나 문제, 적 등이 나타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되게 격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매우 솟구치겠죠. 요런 느낌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타워는요, 그림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는데 드물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도 있는데, 그게 어떨 때냐면은 이게 이제 그 긍정적으로 고집을 피울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독립의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될 거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이 행위가 곧장 뭐 해방으로 곧장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조금씩 탑을 쌓는 그 돌 하나를 올린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독립투사를 했잖아요. 그럴 때는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삶은 되게 뭔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없었다라 그러면 이 세상에 오지 않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 쉽게 되게 거시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독립투사가 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불의에 맞설 때, 하지만 그 불의에 맞서는 게 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뭐 결과나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오진 않더라도 이 불의에 내가 굽히거나 고개 숙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하고 강직할 때에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인들한테는 드무니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카드들은 긍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맥락 안에서 그 카드를 해석할 때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되는 거지, 카드 자체가 부정적인 카드다, 긍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타로를 할 때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뭐 시간이 좀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좀 많이 남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가 애매한 카드가 아니라서 되게 명료하고 뚜렷한 의미를 가진 카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크게 헷갈리거나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있으시면 뭐 댓글로 뭐 질문 남겨주시면 뭐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아닌 이상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타로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로 상담사 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